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수분열과 돌연변이가 연결된 문제들을 보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이 네 문제들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자, 문제들 바로 보기 전에 저번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감수분열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은 비분리가 없을 때와 관련된 경우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었고, 오늘은 이 감수분열에서 비분리가 추가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 유형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생식세포의 핵상 아니면 염색체 수만 알려주는 경우인데, 문제 조건에서 비분리가 한 번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핵상이 n+1 또는 n-1이면 얘는 어디서 비분리가 된 거였다? 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됐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핵상의 정상위 세포가 존재하더라. 얘는 존재하면 얘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났을 때 n+2 또는 n-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세포 라인에서 비분리가 두 번 연속했다 라는 거고, 만약에 n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얘는 비정상, 다시 말하면 비분리가 두 번 발생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만약에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정상이 섞여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감수 2분이라서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난 경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같은 세포에서 비분리가 두 번 연속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분열에서 한 번 더 일어나는 경우인데, 만약에 n+2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생식세포는 n이거나 n-1이거나 여기서 이 n이 두 번째 같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n-2가 있다 그러면 얘는 n이 되거나 n+1이 돼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가 반대일 때 숫자는 1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이점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 부교재 문제편에서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285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남자와 여자의 지원기 세포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는이 여기서 P와 Q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남자죠. 정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감수 1분열에서 21번 염색체와 성염색체 중 하나에서 비분리가 한 번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분열에서는 나머지 하나가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지금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났는데 하나가 상에서 일어나면 성에서 일어났고, 만약에 1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됐으면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자, 나는 감수 1분열에서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 얘는 상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는 비분리가 여기서 한 번 일어났는데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고, 얘네들 생식세포의 특성이 이렇게 성염색체분의 X염색체 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상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자라고 하는 거는, 자, 얘는 사람이니까 생식세포는 염색체를 몇 개를 가져야 되냐면 2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23개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정자다라고 하면은 이 성염색체가 X 또는 Y가 되는 거고, 여자면 X염색체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생식세포에서 가질 수 있는 X 염색체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이에요? 네, 하나도 안 갖고 있거나 하나만 갖고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정상이고, 아니면 2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비분리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상염색체 수 분모를 생각해 볼게요. N1에서 상염색체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상은 22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감수분열 과정에서 상염색체를 하나를 더 가진 경우에는 23개가 될 거고, 하나를 덜 가진 상태는 21개가 되겠죠. 이 조합을 이용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적은 게 3, 누구냐면 정자. 얘는 일단 0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4예요. 4는 누구 거냐면 여자 거. 자, 여자는 일단 2가 가능하니까 가장 큰 수 2를 보낼게요. 그럼 여기가 나머지가 일단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5번이 각각 1씩 잡으면 되겠죠. X 염색체 수는.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를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특징이, 자, 1이랑 그 다음에 2가 X 염색체 수가 1로 같아야 돼요. 왜 제가 이거를 1로 잡았냐면, 자,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죠. 그러면 남자가 가질 수 있는 X 염색체 수는 0 또는 1이에요. 근데 만약에 2가 0이다 라고 하면은 2와 3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고 1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은 남자니까 최대값이 1이죠. 그래서 무조건 2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를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지금 보시면 1과 2가 X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원래는 자, 이 3은 Y를 가지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3이 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분리는 여기서 일어난 거. 3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3이 Y가 2개였다라는 뜻이 되고, 혹시나 해서 천천히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뭐를 했냐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는 라벨링이 안 되네. 그런데 지금 1과 2가 X 염색체가 하나가 있고 3은 X 염색체가 없어요. 이 3이 X 염색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Y를 가지고 있었거나 성염색체를 못 갖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3이 Y다라고 하면은 1번과 2번은 성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무조건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만들어질 때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성염색체 비분리는 3이 만들어질 때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분열에서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더 받고 여긴 하나를 덜 받았다 그럴게요. 두 번째 비분리는 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여긴 정상. 얘네 둘은 상염색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X염색체도 똑같고 상염색체도 똑같으니까 1과 2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이 말은 여기서 1과 2 사이에서 상염색체의 비분리가 존재를 하는데 분모값이 작아야 이 전체 값이 커지죠. 이 말은 1번은 X염색체를 하나를 가지면서 동시에 상염색체 수는 n-1이 되고, 얘는 X를 가지면서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서로 염색체 개수가 다르면 여기에서 지금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죠. 뭐가 어떤 비분리냐면 상염색체 비분리예요.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 21번 염색체는 1분열에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 그러니까 3은 다시 말하면 성염색체를 못 갖고 있고 상염색체는 정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3이 갖고 있는 성염색체는 Y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게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XY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하나도 안 갖게 돼서, 자, 여기에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더라 라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염색체가 비분리 일어났고 여기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얘는 n-1, 얘는 n 플러스 1인데 지금 XY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와 5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와 5를 보면, 자, 5는 X염색체를 하나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는 X염색체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난 걸까? 네, 얘는 2분열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어난 경우죠. 그래서 4가 여기 라벨링 안 되는 위에서 하나를 더 갖고 있고 얘는 정상으로 갖고 있고, 자, 그러면 4와 5는 1분열에서 지금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된 건데, 자, 그럼 이쪽으로 플러스 1이 되거나 이쪽으로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4는 2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23이 되거나 n-1이 돼서 11이 되거나, 2분의, 죄송해요, 분수가 뭐냐면 이거 구한 거예요. 일단 4는 우리가 X염색체가 두 개인 건 알았고,
만약에 21번 염색체가 1분열에서 얘가 21번 염색체를 하나를 더 받으면 정상보다 하나를 더 받은 상태가 되니까 23이 있고, 아니면 하나를 덜 받으면 21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5번은 일단 X 염색체가 하나고 4번에서 하나를 더 받았으면 얘는 하나를 덜 받아야 되니까 21이고 여기는 23이 되겠죠. 4가 3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세로축으로 봤을 때 더 큰 값 계산을 해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비교하면은 23 곱하기 21, 23 곱하기 21, 여기다가 21 곱하고 5에다가 23을 곱하면 얘가 큰 거. 그 다음에 얘를 비교를 해보면 21 곱하기 23에 2 곱하기 23이 되고 얘는 1 곱하기 21이 되더라. 자, 둘 다 성립하네요. 제가 놓친 거 뭘까요? 네, 1과 5가 같아야 돼요. 자, 근데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성염색체 X, Y 두 개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 수가 N-1개 21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맞게 되는 거. 지금 5는 X염색체를 하나를 갖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21 하나를 덜 받은 상태죠. 자, 이거 지금 보기 불편하니까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1은 X염색체가 하나인 거, XY 상태, 그 다음에 2도 X염색체가 하나인 거, XY인 상태이고, 3은 성염색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21번 염색체. 자, 얘는 N-1개인 상태니까 21번이 없는 상태고, 상염색체 수는 22개, 그 다음에 2는 N 플러스 1이다. 다시 말하면 N-니까 21, N 플러스 1이니까 21번 염색체가 2개인 상태죠. 상염색체 총 개수는 23개인 상태. 자, 왜 그러냐면 남자는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2분열에서 상염색체인데 1과 2에서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됐으니 1보다 21번 염색체 하나를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은 정상이겠죠.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 X염색체가 2개가 있는 거고, 5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가 하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지금 4가 N-1이었어요. 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N-1개면 여기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못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2개를 가지게 되더라 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자, 가에서 남자에서 21번 염색체 비분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감수 2분열에서.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5는 X염색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3과 4가 수정된대요. 3과 4가 만나면 21번 염색체가 3개니까 다운 증후군이죠. 맞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DNA 상대량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DNA 상대량이 1이 존재한다. 얘는 지원계세포 또는 생식세포다 라고 보시면 돼요. 2에서 2엔 4 갈 때는 정상으로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비분리라도 처음이 없으면 끝까지 0이 된다는 항상 비분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성립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분리에서만 성립하는 거 볼게요. 자, 생식세포에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모두 존재하면 얘는 감수 1분열. 그 다음에 이형접합인데도 불구하고 생식세포가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만 2가지를 갖고 있으면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게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생식세포에서 DNA 상대량이 합이다. 얘는 N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를 두 번 다 겪은 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표를 그려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95쪽에 있는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각각 혈형이 정상인 여자와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 그 다음에 표는 세포 A부터 E에 있는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제시를 했다. 두 번째 유형, 우리 표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각각 대립 유전자다.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지금 몇 번 일어났냐면 한 번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부터 E는 기억부터 미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기억부터 미음이랑 A부터 E를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럼 우리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를 그렸는데 우리 1학기 때 본 거랑 살짝 다르죠? 자, 뭐가 달라요? 네,
1학기 때 우리가 그림표는 세로로 총 6칸,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2칸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1학기 때 봤을 때는 비분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얘와 얘는 얘한테서 유래가 됐는데 둘은 어차피 반씩만 나눠 가진 거 DNA 조성이 똑같고 똑같이 얘랑 얘도 얘한테서 유래가 됐는데 둘이 똑같아서 제가 얘 하나만 그렸는데 지금은 이분열에서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건 위쪽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거, 기억부터 미음 라벨링 해볼게요. 자, 기억 어디냐면 가의 감수 2분열 중기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위에 얘가 기억이 되는 거. 니은은 라벨링이 안 된 감수 2분열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제가 니은이다 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감수 1분열 중기니까 얘. 그 다음에 리을은 감수 2분열인데 오른쪽 세포니까 얘. 그 다음에 미음은 라벨링이 안 된 애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니까 미음. 이렇게 라벨링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볼 건데,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자, A는 대립유전자가 일단 2로 둘 다 존재를 하고 그냥 합치니까 DNA 상대량 합이 4죠. 그럼 이 누구의 특징? 네, 감수 1분열 2N4의 특징.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 중 감수 1분열이 있는 거 디귿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이 A가 돼요. 여기가 2, 2, 2, 0이 돼요. 자, 일단 감수 1분열 중기 2N4까지는 정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디귿, 다시 말하면 A는 정상인데 T는 H에 비해서 대립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성염색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H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다 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자, B는 1에 있어요. 그러면 1에 있다. 맨 위 2N2거나 아니면 생식세포인데 기억부터 미음 중 지원기세포 2N2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생식세포인데 여기 소문자 T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남자에서 유래된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남자 EN에서는 소문자 T가 없었으니까 이 말은 여자 거. 그리고 생식세포 누군밖에 없냐면 니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은이 D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0, 1, 0, 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여잔데 T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성염색체는 어떤 성염색체냐면 X염색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이 여기가 원래 1이 돼야 되는데 2죠. 이 말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n 플러스 1의 상태.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만든 감수 2분열 세포가 누구냐면 라벨링이 안 되네. 이렇게 올릴 때, 반대로 올릴 때 생식세포 N1에서 N2로 갈 때는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긴 0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C 볼게요. 자, C는 1이 있죠. 그럼 1은 있다는 거 생식세포 또는 지원기 EN인데 EN이 아까 없었고, 그러면 남은 생식세포 누구냐면 미음밖에 없죠. 그러면 미음이 C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1, 1, 0, 0이 돼요. 그러면 자, 이 미음을 만든 감수 2분열 누구냐면 얘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2고 0, 0이 돼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자 2N4가 갖고 있던 대립유전자 두 개가 모두 리을의 반대편 라벨링한 감수 2분열 중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나는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죠. 그리고 여기가 미음은 핵상이 n 플러스 1의 상태, 얘도 핵상이 n 플러스 1. 그러면 리을은 대립 유전자 H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원래는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H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내려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라벨링 안 된 얘가 대문자 H를 받았으면 소문자 H는 1로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1로 안 오고 1로 온 거죠. 그래서 라벨링 안 된 얘가 n 플러스 1이 되고 리을은 n-1이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벨링이 안 된 애가 X염색체를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이 T는 이렇게 내려오고 소문자 T는 없을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여기는 성염색체를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Y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낸 거는 나는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이
00, 20이 A부터 이 중에 있는지 봤더니 2가 있죠. 다시 말하면 리을은 2가 된다라는 거. 그럼 지금 남은 게 D죠. 그럼 이 D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여기가 20, 20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각각 합쳤을 때 2N4가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2가 돼요.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얘는 2N4는 정상이니까 2가 와야 돼. 감수 1분열 중기에서 2N4에서 DNA 상대량 합은 무조건 4가 나와야 돼요. 여자인 경우에.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2가 이렇게 그대로 왔으니까 얘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자, 가는 요 성염색체가 비분리. 자, 가에서는 X염색체, 염색분체가 비분리되었다. 자, 염색분체의 비분리 누구냐면 감수 2분열 비분리를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일어난 건 T. T는 성염색체. 그래서 맞고,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의 상염색체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니은은 상염색체는 정상이고 T에 대해서 X염색체에 대해서 하나를 더 받은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생식세포가 정상일 때 상염색체 수는 몇 개냐면 22개. 왜 그러냐면 자, 생식세포, 사람의 생식세포 정상은 총 23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얘는 22개의 상염색체와 하나의 성염색체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상염색체는 정상이니까 22개가 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2 볼게요. 자, 2는 누구냐면 리을이에요. 자, 리을은 핵상이 T에 대해선 정상이고 H에 대해선 하나를 덜 가진 상태, N-1인 상태. 그러면 N-1일 때 사람의 염색체 수는 23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22개가 되는 거죠. 22개. 그래서 서로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세포 한 개당 성염색체 수분의 대문자 T의 상대량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D를 볼게요. D 누구냐면 기억. 자, 기억은 대문자 T가 2개, 성염색체 수 하나가 있는 거죠. N자리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얘, 여기서 T는 2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는 2N이니까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D가 디귿의 2배가 되는 게 맞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봤고,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유형, DNA 상대량의 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다 라고. 자, DNA 상대량 합을 제시했을 때 비분리가 없을 경우에는 일단 최대값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여기서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시된 유전자 수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됐었어요.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성이면 별개로, 남자면 1, 여자면 2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근데 여기서 비분리가 들어갈 때 이게 잘 성립을 안 해요. 그러면 먼저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성립이 되는 거 보면은, 자, DNA 상대량의 합이 홀수가 나온다. 얘는 맨 끝이나 맨 마지막, 다시 말하면 2N2거나 N1이다 라는 거고, 2N2에서 2N4는 정상이니까 DNA 상대량은 2배로 증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A가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의 총합은 감수 1분열 중기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비분리 어디서 일어났냐 찾을 때 2가지를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감수 2분열이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이 지원기 2N2보다 커지면 얘는 감수 1분열 비분리.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DNA 상대량의 2배가 그 생식세포를 만든 감수 2분열의 DNA 상대량 합이랑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감수 2분열 비분리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이론편 4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서로 다른 상염특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독립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만 고려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류유전자 총 4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림은 어떤 사람의 지원계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며 정자 형성 과정에는 21번 염색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다라고 했네요. 세포 한 개당 대문자 H, 대문자 R을 더한 값, 기억이 3, 니은이 4, 디귿이 3, 리을이 2다라고 했어요. 기억부터 리을은 각각 1부터 4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1부터 4를 기억과 리을에 매칭을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DNA 상대량 합을 나타내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최대값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제시가 된 게 대문자 H, 대문자 R이니까 2개밖에 없죠? 그럼 곱하기 2 하면 돼요. 최대값 구할 때.
그럼 2n2에서 가질 수 있는 숫자는 4가 되고 2n4에서는 8이 될 거고 감수 2분열 중기 n2에서는 4가 될 거고 나머지 생식세포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시가 된 게 기억이 3, 니은이 4, 디귿이 3, 리을이 2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홀수가 보이죠. 자, 일단 홀수가 나오면 얘는 비분리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가능성이 있는 건 2n이나 생식세포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일단 라벨링 먼저 해볼게요. 2n이 자 1은 여기가 올 거고 1분열 중기는 라벨링 안 됐고 그 다음에 2는 위쪽으로 잡고 3을 아래쪽에 잡을게요. 그러면 이 4는 2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지원기도 되고 생식세포도 되니까 여기가 3이 되겠죠. 기억이나 디귿 중에 각각 하나씩만 오면 될 거예요. 지금 기억과 디귿을 잡았으니 니은과 리을만 남았죠. 자, 그러면 2와 3이 각각 니은이나 리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네. 자, 이 생식세포를 만든 4를 만든 애는 리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가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일단 커야겠죠.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니은이 지금 4고 리을이 2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예 조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하겠죠. 원래는 정상일 때 감수 2분열에서 생식세포가 될 때 DNA 상대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보다 커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4를 만든 2가 DNA 상대량이 4가 되는 거고 나머지 리을이 3이 되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두 개를 합치니까 6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2 하면 6이 되는 거 성립을 한 거죠. 자, 그럼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찾아야 되는데 자, 어디서 일어났냐면 2에서 4가 될 때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방금 봤을 때 곱하기 2를 했더니 그게 감수 2분열 값이랑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감수 2분열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3 곱하기 2 하니까 4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감수 2분열 비분리다 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염색체를 원래는 정상이다 그러면 대문자 더하기 대문자가 2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3이니까 플러스 1의 상태죠. 근데 21번 염색체가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21번 염색체가 2개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기를 볼게요. 기억. 자, 니은은 2다 라는 거 확인했고 얘는 감수 2분열 비분리 맞고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는 거죠. 자, A는 지금 21번 염색체가 2개, 그 다음에 정상난자니까 21번 염색체가 하나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 태어난 아이는 21번 염색체가 총 3개인 다운 증후군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286페이지에 20번 문제가 세 번째 유형은 아니고 오히려 두 번째 유형의 추가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표 그려서 풀면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